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후장의 흐름과 주목할 종목들 한눈에 살펴보시죠. 오늘 이상로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전한 코스피는 12시부터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상승세 굳건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이런 흐름 계속되면 좋을 텐데 이런 오후장에서 매매에 성공하는 키워드를 오늘부터 알려주신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자, 오늘 오후장 켜를 잡은다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대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시장이었고, 오늘은 이제 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STO 관련된 기업들, 또는 이제 가상화폐가 들썩거리면서 움직이는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그리고 또 초전도체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는 과정들인데, 더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새로운 기술이 열릴 거야,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장을 주도하는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뭐 STO라든지 아니면 뭐 초전도체라든지 네. 과거 뭐 실적이 좋았던 기업보다는 미래 그렇죠. 성장성을 네, 많은 종목들이 떠오르는 오늘 시장입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일까요? 그동안 주가가 도저히 좀 힘을 내지 못했던 화장품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네, 이제 같은 기대감인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대감인가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이미 뭐 최악은 지났잖아,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 악재가 상당 부분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과에 대한 무역이 감소하면서 그런 악재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대미 무역에 대한 증가, 그리고 대일 무역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화장품주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관점이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을 이끄는 모멘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LG생활건강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오늘에 대한 반등은 이상로가 바라볼 때는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는 반등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싶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 LG생활건강이 이번에 결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결산 실적이 PER 밴드로 본다면 약 10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PER 밴드를 약 25배에서 30배 정도, 유통업종이 그 정도 매겨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LG생활건강이 10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바닥도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반등도 결국 장기평에 대한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이거든요. 결국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우리가 OEM 관련된 기업 바로 코스맥스 정도는 반드시 알고 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기대가 있는 화장품주, 오늘의 반등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STO 관련주죠.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장중에 돌파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7천만 원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만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이후로도 주가는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도 각 나라별로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흔히 이제 국내에서는 빗썸이라는 거래소하고 하나가 이제 우리가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가장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업비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기술투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가상화폐가 이슈가 되면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이 NFT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이슈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한 상승도 오늘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상승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빗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T-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 대한 모회사가 위지트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한 강세를 좀 나타낸다는 것도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벤처 투자 기업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상당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한 상승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네. 어제 반도체를 살펴보면서 PCB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주가가 PCB 관련주로 튀는 모습이네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본질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순환매가 도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런 순환매적인 차원에서에 대해서 PCB 관련된 기업들도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컴퓨터 같은 이제 실장 기업들, 우리가 PBA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 이제 PCB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가 이 PCB라는 것이 결국 기판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활용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전자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수록 이런 기판에 대한 초도 물량들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FPCB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FPCB라는 것은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얘기하는 거고 탄성이 좀 있다는 거죠.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는 거고 우리가 PCB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회로 기판이기 때문에 냉장고나 세탁기, TV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이 PCB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FPCB와 PCB 이런 RFPCB 이런 과정들을 나눴다면 최근에는 그런 과정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층할 수 있는 PCB냐, 그냥 한마디로 좀 더 고단계적 PCB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보급형 라인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코리아 서킷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회사로 시그네틱스라든지 또는 테라닉스 같은 자회사는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이제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코리아 서킷에 대한 재평가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TLB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 같은 경우에도 적층이 가능한 PCB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PCB들보다는 좀 더 고급향에 대한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강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HBM 관련주로 보는 것이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인데 이런 이수페타시스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구간 자체를 감안하면 이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신고가 여부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아닌가.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접근도 긍정적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관련주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책 관련주로 저출생 그리고 벤처 투자사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비대면 진료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도 좀 추가해서 넣어야 되나 봐요. 좋게 포장하면 원격 진료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낙폭과대 중에 일부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결국 지수 상승을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축구에서도 공격하기 전에 꾸준하게 수비 라인을 계속 올리고 미드필드 라인을 같이 올려가는 축구들인 거고 이번에 클린스맨 그게 안 돼서 지금 욕을 먹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보면 의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AI를 융합한다든지 원격 진료에 대한 AI를 융합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런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플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최근에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 부분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면 낙폭과대에 대한 일환으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원격 진료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한 요 정도가 이제 빅5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솔본 같은 기업들은 과거부터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자. 그리고 이제 조제자동화 관련해서 JVM 이런 것들 실적도 대단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에 더해서 낙폭과대 측면으로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요?
여기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일단은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인성정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어플을 지금 현재 출시를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를 활용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한 번씩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비대면 진료는 현재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가 상당 부분 확대된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에 대한 부분은 또 지금 현재 정부가 외치고 있는 것은 규제 완화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사회적인 측면으로 가면 우리가 이 의사 파업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을 때마다 들썩거리는 것 중에 한 군데가 또 원격 진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한번 같이 본다면 지금 과정이 한 번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좀 더 추정을 한번 해보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4,350원, 그 손절가는 3,58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인성정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